중남미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중남미 갱단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범죄 조직의 골목이 탈옥을 한 에콰도르에는 지금 국가 총칼을 맞고 비상사태 현직 검사가 대낮에 숨졌습니다. 이 검사는 횡단 범죄 수사던 조직이 인물이었습니다. 마약과 무기를 매매하고 폭력과 살인을 일삼으며 사실상 이거 지금 잡혀 있는 사람만 봐도 저걸 관리하고 있는 군인인지 경찰인지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잡혀 있는 사람이. 네. 그리고 제가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불에 타는 게 건물, 차량. 아니 지금 보니까 그래도 갱단의 피해가 가장 센 데가 IT 같은데 도대체 IT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이 갱단의 정체는 뭡니까? 네, 지금 IT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G9이라는 그 갱단이 있습니다. G9은요,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9개의 갱단이 연합해서 만든 범죄 조직인데요. 이 갱단의 리더가 바로 지미 세리지의 일명 바베큐입니다. 왜 별명은 왜 갑자기 바비큐인가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바베큐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요. 네. 사실은 그 사람을 죽일 때 산채로 불에 태워 버린다고 해서 붙은 그 별명이라고 합니다. 입이나 듣지 마. 아니 근데 보는데 저기 경찰 간부야 전직. 네, 맞습니다. 사실 그는 의외로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고요. 원래 직업도 경찰 간부였습니다. 사실 이 지미 세리제가 폭동 진압과 갱단을 소탕을 담당하는 경찰 부대 소속으로 오래 사실은 근무를 했었고요. Nice to meet you. Alexandre. Mais acheter ba ou manger, après ça, on a mangé une opération. Freti, babi. Jodi a nous attaquer l'État dans tout symbole li. Juste pour faire connaître que nous c'est monde même genre tout le monde. Juste pour faire prendre conscience que condition à vivre là pas bon. 올해 3월에는요, 이 지미 세리제가 주도하에 G9 갱단이 IT의 국립교도소를 습격해서 무려 3,600여 명의 재소자가 탈옥하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하는데요. 와 3천. 예, 3,600명. 너무 많은 게 어마어마한가 보네요. 맞습니다. 하하. 아니 그러면 쌤, 그 IT 갱단이 교도소를 합격했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 있는 어떤 그런 죄수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기들 갱단원으로 쓰려고 뭐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 갱단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바로 정부를 붕괴시키는 건데요. 네, 특히 세리제는 당시 아릴 앙리 총리를 사퇴시키는 게 자신들의 목적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답니다. 야. 근데 갱단이 정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총리를 사퇴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게 갱단이 왜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나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 IT 정치와 그런 갱단의 관계 변화를 먼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요, IT는 1957년부터 29년간 두발리의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장기 집권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요, 어떻게 탄압하기 위해 준군사 조직을 운영했고요. 이들이 사실상 지금의 그런 갱단의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당시 조은혜 모이지 대통령이 집권하자
정부와 갱단은요, G9 갱단 말씀드립니다. 거의 한 몸처럼 공생하게 됩니다. 모이지 정부는요, G9 연합에 어떻게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와 경찰 유니폼까지 제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모이지 대통령은 G9 갱단을 자신의 어떤 반대파를 억압하고 주요 지역에서 통제력을 유지하는 폭력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느낌의 군대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IT에서 깽단하면 정치권과 좀 공생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였는데 왜 지금은 정부를 없애고 혼란 사태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자, 갱단과 정부의 관계가 틀어진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분의 모이지 전 대통령이 의문의 암살을 당하는 초유의 그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갱단들이 공항을 점령하고요. 아리엘 앙리 총리 귀국길을 막았습니다. 이런 아리엘 앙리 총리는 귀국하지 못하다가 결국 지난 4월 25일 날 공식적으로 총리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야, 주인이 집 나갔는데 도적놈들이 와가지고 다 차지한 거 아니야. 깽단이 아니라 그냥 쿠데타 아닙니까? 쿠데타. 진짜요. 네, 맞습니다. 그런 IT는 갱단의 폭력으로 인해서 치안 불안 때문에 2016년도 이후 8년 넘게 선거를요, 한 번도 치르지 못했었습니다. 결국 갱단이 원하는 대로 IT는 사실상 무정부가 정부이고요. 무질서가 질서인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Pou yi tire a ki mette ki pose nou sa paske gen tire, gen ti fe, nou pa wè devan, nou pa wè den, nou oblige lage. 무섭다. 아니 깽단 두목이 뭐 깽단 자체가 뭐 총리 쫓아내고 뭐 법원 점령하고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는데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 IT 국민들은 도대체 이게 나라가 이러고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심정으로?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IT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국민은 있지만요, 국가는 없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없는 국민이 있을까요? 이게 뭐 이게 말이 맞나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네. 갱 거버넌스라고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조직을 뜻하는 갱과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방식인 거버넌스의 합성어로 무장 갱단이 사회를 통치하는 것을 갱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가버넌스. 주객이 전도된 형태로 갱단이 주요 인프라를 장악하고 입법, 사법, 행정에 위협을 가하는 등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